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8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신유월 을료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을목이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이 왕한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
성격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죠.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 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 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간목 같은 경우에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정화를 지용한다라고 하지만, 을목, 제가 설명할 때 을목은 화초와 같다. 특히 신유월에 화초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국화라든가 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코시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가을에도 꽃을 피워야 하는 숙명적인 태생이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신월과 6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에는 원령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임수죠. 임수가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타 간지로 물이 없어도 그냥 원령에 있는 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6월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금이 있으니까 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 안에는 순수한 금덩어리만 있는 것이지 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을의 화초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코스모스 국화가 말르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을목이 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죽으면 칠살평관이죠. 물이 없으면 그 날카로운 유금이 을목을 갖다 극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썼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선생님, 임수는 안 될까요? 물론 당연히 개수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을목은 임수 쓰는 것보단 정인이지만 개수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라 하고요. 개수, 금왕절인 6월에 개수까지 얻었으면 물론 을목을 생조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6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숙살 지기가 엄청나게 강한 때에서 개수만 떨렁이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겠죠. 철학 맞게 되고 옹색해진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개수로서는 금의 기운을 설해서 금생수에서 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를 얻게 되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금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간목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을목은 솔직한 말로 난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은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개수를 펴서 꽃을 피우면 나머지는 남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을목은 굳이 지지로 뿌리가 강할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차근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간목은 뿌리를 튼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 음금이 되겠습니다. 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 금극목의 관계, 즉 월지에 있는 금은 일간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가 될 것이고요.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는 육친이 되겠습니다. 자, 관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죠. 어저께 양목인 간목이 음금인 유금을 봤을 때 어저께는 정관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음대음이 되고 또 음대음이 되고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어저께는 정관격, 오늘 을목이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얘는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칠살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유월은 금의 제왕지임에 반해서 목은 6월에 뭐가 되죠? 절지를 지나 태지가 되죠. 태지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이때는 관이 왕한 게 아니라 살이 왕하다, 신약살왕 또는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것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약하냐?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건 재다 신약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많으면 설기태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많으면 그거는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관살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면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보좌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이 약할 때 보좌해줄 수 있는 것, 인성과 비견, 겁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월령에 따라서 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비견, 겁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유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가을의 화초가 되죠. 대표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면 보다 황화 코스모스를 보면 많이 심어놨대. 약간 노란 것도 아니고 약간은 주황색 그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것이 지금 6월에 화초라고 봤을 때 당연히 물이 있어줘야 되죠. 너무 가을 같은 경우는 기온은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물도 있어줘야 되고 볕도 있어줘야 되는데, 가을에 햇볕만 있으면 화초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 화초의 뿌리, 코스모스 국화의 뿌리를 촉촉하게 만든 연후에 따뜻한 병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개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칠살 편관격에 일간이 약해서 신약사랑, 살중신경 한데, 일간의 특성상, 월령의 특성상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견겁제도 물론 좋겠지만 먼저 인성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다 을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가을에 신월 6월에 수가 많게 되면은 한습해지고, 햇볕이 없는 화초는 금방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을목의 뿌리를 을목이 자기의 어떤 영양을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6월에 을목은 개수,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더해서 지지로 인묘, 목에 뿌리를 둔다든가 해수의 뿌리를 둘 수 있다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다. 금상첨화, 당연히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자, 월간 보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유중에 있는 본기 신금이 투출되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관 칠살격에 더욱더 일간은 약해져 있고요. 살은 왕해져 있습니다. 살중 신경, 반드시 약한 을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필요한 것이고, 일지에도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을유 일지죠. 이거 완전 살중 신경, 쉽게 말하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아군이죠. 아군이 적진에 들어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적에 다 포위되어 있어서 아주 위태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에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진들이 있는데 우리 아군, 우리 후방부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절처봉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처라고 하는 것은 절지, 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생함을 만나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중신경일 때 일인가화라 그래요. 가화라고 해서 이렇게 살이 많을 때 이렇게 인성 하나를 보게 되면 인성 하나 보게 되면 이 살을 갖다가 화해서 나의 편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살인상생 일인과라고 하는 개념인데, 역시나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단지 살인상생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화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도 매우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일간이 지지에 뿌리를 두는 것도 중요한데 아쉬운 점, 어저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연재 이렇게 묘목이 있어서 을목에 뿌리를 두려고 하는데 묘유충이 되죠. 어저께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왕자 충쇠 쇠자발이라고 했죠. 왕자 충쇠 쇠자발. 이 왕자라고 하는 것은 왕신을 뜻하죠. 여기서 이 사주 3주까지 놓고 봤을 때 왕한신은 뭐죠? 금이 왕하죠. 금이 왕한 것인데, 이 금이 쇠신은 뭐예요? 연재 있는 묘목의 쇠신입니다. 그래서 금극목하게 되는데, 금이 너무 왕하고 을목이 뿌린 묘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묘목은 거의 용도가 없어질 정도로 깨박살이 났다. 적당히 부서지면 고쳐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고쳐서 쓸 정도를 너무너무 지나가 버렸다. 단지 을목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개수 하나밖에 없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생시에서는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일간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인목, 묘목 또는 해수 등을 보거나 차라리 또는 진토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을 것인데, 진토를 보게 되면 진유, 합, 금이 되니까 이것도 마땅치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인목 보는 것을 아마 생시에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자수를 얻었습니다. 금이 수를 생해는 그런 구조였는데, 개수는 지지로 유금 두 개는 통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금생수가 수를 생하는 것인데,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여기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을목 입장에서 인성이 세력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병화까지 얻었습니다. 병화를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는 조후하고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단 중요한 것, 6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사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화로서의 용도 쓰임이 크게 되는데, 이거는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지지로 없죠. 묘목 가지고 생한다. 묘목은 묘유충돼서 얘는 거의 실신 상태,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신구이기 때문에 거의 얘는 다시 고쳐서 쓰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화 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고 목이 살아나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유축 회금이 되죠. 원래는 사유 축 삼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국을 이루는 것인데 사자가 없죠. 그래서 유축,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서 유축 회국이 돼서 금이 더욱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정화로 이 금을 억제시켜 보고자 하나 역시나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병화보다도 더 공력이 떨어지죠. 개수가 이때는 을목을 생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개수는 정화마저 수국화해서 정화를 또 꺼버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니 구조가 매우 좀 좋지 않다. 이 경우에도 운은 어쩔 수 없이 목화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묘유충이 되지만은 이 인목은 뭐 인유 원진이라고 나쁘게 볼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을목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무토 투출해서 금을 생하고 무토 투출해서 인성을 파하는 것은 이건 무지 나쁘다. 이것이 바로 탐재 파인이 돼서 제극인이 되는 것인데, 탐재 파인에서 이거는 좋지 못하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재물의 욕심을 부리면 나의 인성을 깨버리기 때문에, 나의 인성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살이 나를 공격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람 무인시에 태어났다, 재물 욕심, 유흥오락, 주색 잡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 경진시, 신사시 모두 좋지 못한데,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봤으니까 사중병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말했던 사유축, 삼합인데 이번에는 축토가 없어서 사유회금이죠. 사중에 있는 병화, 공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쓸 수가 없겠다. 더해서 신금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을목이 신금 두 개, 지지, 이 사유축 회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매우 쇠 약하죠. 약하죠. 제가 봤을 때는 경진시, 신사시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오시 같은 경우 임수 투출을 된 건 역시 나쁘지 않지만 일간 자체가 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운은 목화운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갑신시, 을유시 모두 다시 또 금이 왕해지게 됩니다. 물론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 갑목도 결국에는 을목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이것도 왕자, 충성, 세잡을 묘목이 완전 깨박살이 났기 때문에 을목이 약한 만큼 갑목도 약하죠. 그러니까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거 아니라 얘도 버티기 힘든데 형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형이 너무 몸이 약한데 동생이 거기 엎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는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내 형제자매는 역시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병자시 나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다? 병술시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는 이제 목화운으로 갈 때는 병자보다는 정해,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뭐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병자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무인, 특히 기묘시 같은 경우 묘상충까지 되기 때문에 무인 기묘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무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 이렇게 수ung할 때는 조금 무토의 용도가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후에 중년 이후에 이렇게 목화운 갔을 때 저 무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묘목이 연지에 있는 묘목이 묘충이 되는 것이 진짜 뼈아픈 충이 될 수밖에 없겠고, 생시에서 갑목, 을목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글자를 생시에서 다 얻어야 되는 것이니 좀 사주가 편중되고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